충북 경제가 새판짜기에 나섰습니다.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스마트 부품에 승부를 겁니다. 소각장 적합 통보를 뒤집은 청주시 행정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집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 차이를 보입니다. 청년수당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광산과 골재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양의 한 골재장에서 60대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단양의 한 골재장에서 안전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다루고 중장비가 오가는 광산과 골재장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광산에서 채굴한 바위 등을 잘게 쪼개 건설 현장으로 납품하는 한 골재장. 오늘 오전 7시쯤 60대 주유소 직원이 중장비에 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의식호흡 맥박 없는 상태에서 주변 분들이 CPR 실시하고 있었대요. 이송하고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사망 판정. 당시 사고를 낸 중장비는 골재를 나르는 데 쓰이는 27.6톤짜리 차량. 주유소를 오가기가 어려워 유조차를 직접 불러 기름을 넣어왔는데 주유소 직원이 온 것을 모르고 그대로 후진을 한 겁니다. 숨진 피해자는 평소 업무를 하던 직원을 대신해 일을 도와주러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휴가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 좀 운행한 거죠. 사고를 낸 중장비는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도 켜지 않았고 신호수나 안전요원도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50살 김모 씨는 주유소 직원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온 데다 인기척이 없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한 9시 넘어서 오셨거든요. 그분 오시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 있어 뭐 노만도 하시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단양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폭약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맞아 숨졌고 2년 전에는 골재장을 오가던 덤프가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시멘트와 광산업이 지역의 대표 산업인 만큼 그에 걸맞은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단양 수중보 현장에 낚시꾼들이 몰린다는 저희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낚시꾼들이 훼손한 철조망과 펜스를 보수하고 무단 출입을 막는 등 수중보 건설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양군이 낚시 금지 구역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수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결혼과 출산, 꿈과 희망을 넘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은 세대로 불리는 요즘 청년들. 생활비 마련하랴, 스펙 쌓으랴, 근근히 버텨봐도 취업난에 막혀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또 취업 준비에 미흡해지니까.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청년 수당입니다.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서울과 대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는 만 24살인 청년 17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과 세종 등 7곳은 도입하지 않은 상태. 지역도 잘 만나야 하냐며 청년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왜 충북의 청년들만 청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충북에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입니다. 하필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듣겠다며 간담회를 연 다음 날 터져나온 비판. 충청북도는 낮은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북에만 730명 이상 남아있고 행복 결혼공제 등 각종 청년 지원책에
이미 877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선택과 집중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다가 예산을 투입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한 청년단체는 청년수당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경제가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부품 시스템 분야로 경제 세판짜기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제조업 위주인 충북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 최신 스마트 기술이 집약돼 있어 꿈의 자동차로 불립니다. 충북대학교가 청주 오창 캠퍼스에 시험장을 두고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인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를 어떻게 사업화하느냐가 과제입니다. 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으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충북대와 오창 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R&D와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기술 사업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세제 감면, 규제 완화, 그리고 기술 금융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강소특구가 지역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는 먼저 대학이 보유한 스마트 분야 기술 특허 200여 개를 대거 민간에 개방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주도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연구개발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그러한 기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대학과 협력이 용이해진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 개발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사업화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매출화,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북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거를 발판 삼아서 저희가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하고 충북의 또 다른 잠재력을 스마트 부품 분야에서 찾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소각장을 허용했던 청주시가 결국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취소했는데요. 책임자들은 충청북도 감사까지 피해 나가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주시 의회는 이들을 소환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2년 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적합통보부터 내줬다 결국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강내면 소각장 부지입니다. 당시 책임자들은 왜 13년이나 지난 직물공장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로 대체해 적합통보부터 내준 걸까?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련과에선 소각장에 대한 별도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당시 책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담당자하고 담당자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면적이 넘어서 하는 거지 수업 용량 갖고 때문은 아니었는데 공장 용지로 해서 이미 가등부지에 있었던 형태였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형태다. 충청북도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요청으로 직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책임자들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8급 공무원만 훈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나섰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소각시설 사업자에게 사전 허가가 나간 행정사무는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미세먼지 특위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오는 10월 당시 책임 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폐기물 업체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안일한 행정에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게 생겼지만 누구 한 명 뚜렷하게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다뤄지며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된 충청북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한 도정 질문은 이번 회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어제부터 충주 종합운동장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경기 종목별 리허설과 종합상황관리 훈련을 통해 미비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회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는 24시간 상황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충청북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지나간 도정 안내 문자 메시지가 무더기로 발송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도민 17,000명을 대상으로 48,000건의 문자 메시지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3가지 유형으로 도청 산하 3개 부서가 최근 특정인들에게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인을 찾기 위한 서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주 호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호암지와 종합운동장 사이 개발이 안 된 30만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직접 개발하기로 한 충주시는 450억 원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350억 원을 보상비로 책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내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43개 공원 가운데 34개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한편 호암근린공원은 오는 2023년까지 가족 휴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괴산 고추축제 때 판매할 건고추 가격이 600g당 1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고추축제 당시 거래 가격인 18,000원보다 28% 내린 것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고추 농사가 풍년이었고 수입 고추가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올해 축제 때 건고추 60톤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지역 합창단의 음반 제작을 지원합니다. 충주에서 활동하는 4개 성인 합창단을 선정해 이루어지는 지원은 단체당 4곡이 수록된 음반 4종과 16곡의 반주 녹음을 해주게 됩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공통 지정곡인 시민의 노래와 충주가 좋아 녹음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제천분원과 옥천분원이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올해 하반기 끝내고 개장할 예정입니다. 제천분원에는 64억 원이 투입돼 숲속의 집과 식당, 강당 등이 새로 들어서고 54억 원이 투입된 옥천분원에도 글램핑 텐트와 어드벤처 모험시설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명상과 래프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새로운 시설에 맞춰 개발됩니다. 그동안 제천분원과 옥천분원은 낙후된 야영장 시설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진천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 만나 CEA 농업회사를 방문해 미래 첨단 농업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